지난 정부 당시에 정권에서 좀 밉보여서 이리저리 한 4번 정도 좌천당하고 수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진천에서 지냈습니다. 거기서도 참 사실 즐거웠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혼자 가 있으니까 저녁에 거의 혼자 먹으러 가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으면 누가 이렇게 군만두를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술집에서 술 보내주시듯이 그러니까 이 조용히 군만두 하나 보내주시던 그런 분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충북의 많은 시민들이 저를 좀 안쓰러워해 주셨고, 그리고 공분도 해 주셨거든요. 그때 충북 진천 네이버에 그 당시에는 이 댓글이 아니라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가 있었는데 진천의 연관 검색어가 좌천 이런 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그 동네에 있어서는 좀 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작은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충북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충북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한 기억만 있는 제가 이렇게 당대표가 돼서 이렇게 많은 당원 동지들 앞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진짜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의 시작, 하나들은 국민의힘 당원교육. 이름 잘 지셨네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당원들이고, 또 여러분들 여기 모인 사람은 당원들이시기 때문에 정치의 프로이시기 때문에 우리 프로다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은 양 진영에서 누가 변화와 쇄신을 먼저 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지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먼저 보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이재명 대표의 1인 1극 체제입니다. 저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2024년에 아버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정말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났다고 전후해가지고 그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률안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죄가 안 되게 바꿔버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다음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몰라도 자기 이름 걸고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법안을 발의한다? 이건 저 당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우리 당원 동지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될까요? 그러셨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린 건 그게 통과돼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날까 걱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당의 지금의 수준이 우리 같은
상식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가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래서 당대표에게 좀 잘 보이고 그래서 공천 좀 받고 이런 구도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은 일극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 내놓는 정책들도 그냥 성장을 그만두고 나눠 먹고 털어버리자, 성장은 모르겠고 그냥 뒷다리 잡아 끌자라는 식의 전체주의적, 선동주의적 정책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모임 우리를 비롯한 상식적인 국민들은 반감을 당연히 느끼죠. 우리가 그렇게 예전같이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에 눈뜨지 않은 시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가 났어요. 그게 그냥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만큼 뒤따라 붙어 있는 정말로 강력한 혐의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요즘 말로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겁니다. 진짜 이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구조상 그 민의, 그 판결의 의미에 대한 우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민의를 그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말씀은 계속 그냥 이재명 체제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명제를 말씀드렸죠. 누가 민심에 맞게 빨리 변화와 쇄신하느냐의 싸움이라고요. 당분간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총선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봤습니다. 그걸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이 민심이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와 쇄신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부산 금정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 15일 중에서 한 8일 이상을 거기 가 있으면서 선거운동할 때 호소드렸던 이 큰 프레임은 이런 거였어요. 실망하신 건 알겠는데 제가 주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할 거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달라라는 거였고, 저는 사실 금정의 선거 상황은 역전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난 이후에 결국은 저희가 다시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다 부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선거가 절박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고, 그게 약속의 실천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금정선거에서 61%를 얻는 대승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점에서의 부산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지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로요. 그 이후에
당이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정부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여러분이 보셨지만 의견을 나누고 결국 대통령께서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담화를 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발은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쇄신의 실천으로 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회피했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갈 수 없는 구조지만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단히 어렵지만 어쨌든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첫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이기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15일에 있었고 월요일 날 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도 위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사 이익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그 반사 이익이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 이익만으로 저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점은 지난 4월 10일의 총선에 이미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어떻게든 쫓아가겠다는 의지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저희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태도를 봐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무슨 방향이어야 합니까? 민심을 향해서 변화와 쇄신하는 방향으로 우리 같이 뭉치고 단합해야 합니다. 그 명분 아래 통합하고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심의 곁에 서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것을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기 반성도 있어야 되고 실천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심의 곁에 서는 게 우리한테 훨씬 좋고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11월 15일 날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민심에서 편에 섰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판결 선고 결과가 났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 마음이셨죠. 그게 꼭 우리가 잘해서 환호한다기보다 이게 정말 세상이 제대로 돼간다. 세상이 제대로 돼가는 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민심의 편에 설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겨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기는 마음에 왜 꼭 이기고 싶다는 마음의 갈구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하고 그러기 위해서 단합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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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민생 정치가 우리 정치의 처음이자 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사실 이렇게 징검다리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군요 라고 놀라셨잖아요. 지금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뭐든 일어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인이 이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가를 잡고 민생 잡겠다. 뜬구름 잡는 PC주의나 정치적 올바름 말고 솔직하게 그냥 국익 추구하겠어. 눈치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설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전략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솔직하게 민생을 추구하는 것, 이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대단히 설득력 있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아주 거칠게 말해서 이런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무슨 아파트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무슨 여러 가지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헐리우드 배우와 뭐 이런 바오가 말하는 것들 이런 것보다는 당장 올라 있는 이 임대료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이게 세계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결 못한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화가 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건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물가가 오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폭등 때문이었죠. 건설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말 많은 화석 에너지를 기후 얘기 생각하지 말고 판에서 에너지 값을 확 낮추겠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고 여러분들의 임대료를 낮춰주겠다. 이런 구상이었어요. 다소 도발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먹혔다고 봅니다. 물가 고통에 너무너무 고통받던 국민들 입장에서 저러면 되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는 역시 이렇게 당장의 현안이 되어 있는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과감하고 정교하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민생 정치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발전은 이렇습니다. 반도체와 AI 혁명의 물결이 지금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 AI 혁명이라는 건 그게 어떤 길로 이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산업혁명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얘기하다가 AI 그러면 누구도 AI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이에요. 그만큼 AI 혁명은 산업혁명에 비교할 정도의 실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의 물결에 과거에 우리 진짜 영국에서 산업혁명할 때 조선은 거기에 올라타지 못했죠.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산업혁명에 필적할 만한 AI 혁명에는 우리가 반드시 숟가락을 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폭발적인 성장의 수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 얼마나 됩니까? 2% 정도거든요. 2%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10%, 7%, 8%, 9%는 장난이었던 시기. 너무너무 당연하고 우리 평생 그런 고도 성장이 이어질 것 같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는
AI 시대에서 그런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상향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키포인트가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 만들고 AI 관련한 송전망 확충하고 원전 관련해서, 왜냐하면 AI는 전기입니다. 10배 들거든요. 전기를 확충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희의 방향이 옳습니다. 그걸 통해서 과거와 같은 우상향 성장을 재현해내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 자체가 과거에는 목표처럼 보여졌습니다. 우리 보수는 성장하겠다라는 말로 말을 끝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국민들은 성장하겠다는 말로는 지지와 사랑과 표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어렵거든요. 성장을 하겠다는 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하는 얘기야,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 성장을 통해서 얻은 과실로 현재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은 우리 모두의 복지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우리의 개개의 삶에 우리의 성장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는 확신을 드려야만 국민들께서 왜 성장해야 하는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로직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AI 혁명에 올라타서 우상향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을 인한 과실로 복지로 돌려드려서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큰 틀의 모델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관성적인 발목 잡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보면 저희가 소수당의 한계를 이기고 결국 관철해낸 게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결국은 민주당은 과거처럼 갈라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이러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건 우리가 집요하고 끝까지 달라붙으면 관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민심의 문제였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정말 민심이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찾아서 거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수당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참 듣기 싫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민심의 편에 서서 그 이슈에 제대로 집중하면 금투세 폐지 같은 정말 이룰 수 없었던 것 같이 보였던 이슈도 소수당이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명분과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는 세상에 대해서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있더라도 관철해 내겠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좀 있어 보면 별로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내보니 그래도 저는 별로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할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민생에 집중하고 변화와 쇄신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번의 선거와 과정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조금 나태해지고 해이해지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 여러분들은 다 프로시니까요, 우리 당이 전국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정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충청인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건 지금의 인구 구조와 도시 구조, 그거 어떤 방식으로 산수를 해봐도 우리가 충청인의 마음을 얻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영호남 위주로 많이 얘기가 되어 왔죠. 그런데 진짜 승부가 나는 곳은 최근의 모든 선거를 봐도 충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충북의 8석 중에 정말로 이런 훌륭한 후보들을 모시고도 3석만 얻었고 청주의 4석 중에 1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 겁니다. 우리가 충청인의 마음을 얻었다면 저는 역시 그게 우리가 그만큼 변화와 쇄신에서 민심과 같이 갔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수도권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했을 겁니다. 저는 충청인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총선 결과를 보건대 아직 지금 우리 이 상태로는 충북인의 마음, 충청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변화와 쇄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움직여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변화와 쇄신할 만한 의지가 있고, 이렇게 1000명 가까이 충북의 당원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만큼 결기와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슬로건이 즐거운 변화의 시작, 하나 되는 국민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변화가 즐거우십니까? 변화가 즐거우신 분 계세요? 사실 인간에게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지 즐거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뭔가 바꾸고 하려고 그러면 귀찮고 좀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변화는 분명히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변화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변화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 확신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변화는 즐거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충북인의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즐거운 겁니다. 우선 제가 아까 서승우 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국가에 많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를 정하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가 충북에 뭘 해드려야 이쁨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말씀은 충북인의 좋습니다. 충북인의 민원을 해결해내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충북인의 수건을 해결하는데 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건이 해결되는 날, 그리고 수건이 해결되는 지점에 우리 당이 그 장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를 신뢰하고, 그래야 저희에게 마음을 주시겠죠. 바로 그때 여기 계신 우리가 그 장면에 반드시 있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충북인의 수건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부터 정교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정말로 어떤 걸 했을 때 정말 이야 하고 입이 쩍 벌어지게 좋아하실지를 몇 개 고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금투세를 폐지했듯이 집요하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나아가서 충북이 지금 도농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다중격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격차의 해소에도 정교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마음은 말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예산과 집행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중앙에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충북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충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이 진짜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당당하게 우리가 더 나은 정치 세력이고 더 나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정치 세력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몇 분씩만 투자해서 몇 명의 상식적인 시민들을 우리에게 설득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충북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기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선동주의와 전체주의적 세상 그리고 경제적으로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넘겨주기에 우리 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이겨서 그러면 민주당을 안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만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AI에 투자하고 AI 혁명에 올라타서 우상향 성장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한 약자만을 위한 복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돼야 하고 우리가 이겨야만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뭘 봐서라도 충북에서의 지지입니다. 충북의 힘이 국민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충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신 분들의 얼굴들을 한번 쭉 봤거든요. 혹시나 제가 운호국민학교를 다니고 모충동과 사직동에 살 때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그리고 저에게 고맙게 대해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나 봤는데 아직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저도 변했고 그분도 변했을 테니 제가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우리 제대로 된 정치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시간 쪼개면서 이렇게 평일날 1000명씩 모여준 이 마음이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원한 청주 사람, 영원한 충북도민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 하나되는 당원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창 대상자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승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 함께